자, 지금 드디어 코로나 거리두기도 다 풀렸는데 새로운 변이나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잠시 여유를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전에 또 일이 터졌죠. 아니, 이거 며칠 전에 양파 가족 까고 있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거대한 사람이 나타났네? 이거 담아내 기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장관을 하려고 하니까 막 터져나오는 아빠 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후보로 지목된 아저씨, 전 경북대병원 병원장을 맡았었던 아저씨에 대한 논란인데 정확히는 자녀 관련 논란이죠. 조만대장경 저자의 자녀 입시 논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한번 더 터지니까 다들 두 배로 빡침이 올라오는데요. 후보자의 두 자녀가 모두 경북대 의대로 편입을 성공하게 되면서 그것도 특별 편입으로 들어간 부분이 논란의 시작이 된 거죠. 거기다 병역 논란까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딸은 2017년도에 서울대 농업생명학과 조경 시스템공학부에서 의과대학 학사 편입 시험에 통과를 한 걸로 나왔는데 학점은 3.77에 탭스 성적은 855점으로 성적은 뭐 괜찮은 편입니다. 아들은 2017년도에 한번 편입 시험 떨어지고 2018년도에 붙었는데 학점은 4.33에 탭스 성적은 881점이었죠. 근데 2018년도에 갑자기 지역 인재 선발 전형으로 50%가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요것도 참 그래요. 그리고 진학 이후에도 의과대학 유급 같은 뭐 성적이 원래 될감량이 아닌데 어거지로 의대 보낸 사람들의 특징인 시험 못 쳐서 계속 1년씩 꼬라먹는 유급 사태는 일단은 없는 상태죠. 에잉? 근데 생각보다 막 어거지로 대학 온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튼 계속 보죠. 딸의 경우에 이 편입시험에 합격하는데 학사 성적 200점, 공인영어 100점, 서류전형 200점, 면접고사 100점, 구술평가 200점의 시험을 통과를 한 겁니다. 아까 학사 성적하고 영어는 학점하고 탭스고요. 면접고사랑 구술평가가 논란인데 면접은 95점을 받았다고 하죠. 95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로 보이는데 선발 과정을 해명해둔 경북대 교수님 글을 보니까 일단 이건 인성검사로 배정되는 점수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적절히 높게 나온다고는 하는데 막상 면접 과정에서는 아들, 딸 모두 블라인드 면접을 한 게 아니라 실명을 다 까고 시작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요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은 필요해 보이죠. 애매한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뉴스에서 더 크게 다뤘던 건 이 구술평가, 여기서 대학교 학장하고 친한 동문 두 교수한테 만점 20점씩을 받았다는 3번 방의 구술 면접 부분이죠. 처음 기사로는 구술 시험 3번 방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구술평가에서 만점이 나온 사람은 딸밖에 없었다고 돼서 특필되는 바람에 아니 면접 점수에서 블라인드도 아니고 실명도 나오는데 이걸 만점을 줘? 그것도 아버지 아시는 분들한테 이거 완전 아빠 찬스가? 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만 구술평가 채점표가 또 나온 겁니다. 참고사실 만점자가 3명이 더 있었고 3고사실의 문제가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라는 증언도 있고 딸 채점표를 보니까 1고사실하고 2고사실 성적은 좋지가 않았던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걸 점수를 몰아줘서 합격시켰다기에는 또 이상해지는 겁니다. 물론 서류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줬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버지 아는 사람이 점수를 후하게 줬다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서 높으신 분 딸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이 작용한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뭔가 어드밴티지? 그런 걸 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무조건 합격시키려고 별 수작질을 다 했다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아니 그랬으면은 이미 합격시켰을 거 아니야 처음부터 최고 점수 주고 이러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은 봉사활동 부분인데 딸 아들 모두 경북대병원에서 병원 내 봉사활동 검사실 안내 업무 지원 뭐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6년 7월 27일부터 10일간 똑같은 내용으로 20건의 봉사활동을 쪼개기 신공으로 하루 봉사시간 상한선이 4시간을 넘기는 것으로 확인했다. 규정 위반이다 라고 뉴스에서는 때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305병동은 이비인후과 병동이라고 하고 당시 아버지가 높으신 분인 건 확실하니까 봉사시간을 따기에 아주 편안한 자리였던 것도 맞다고 보입니다만 막상 의대 편입 모집 요항 이런 거 보면은 봉사활동 내용을 적으라고 돼 있지 몇 시간 이상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시간 쪼개기를 해서 4시간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했다기에는 애초에 봉사 시간 자체가 뭐 반영이 되고 그런 건 아니므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해요. 다만 이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고 가짜로 마치 한 것처럼 적어줬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걸 가짜라는 걸 입증을 하려면 누군가가 제보를 하고 증언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죠. 아빠 찬스로 쉽게 봉사활동한 거는 특혜가 맞아 보이긴 한데 이걸 또 불법이다 비리다라고 물기에는 증거가 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특별히 아들 딸만 한 건지도 지금 기사로는 불확실하니까요. 뭐 사회사업실에 신청만 하면 바로 해준다 이러니까 뭐 이게 특혜인지 아닌지도 사실 애매하죠. 자 그럼 이제는 아들의 논문 논란을 볼게요. 편입 직전 학부생 시절에 KCI 논문 2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이력을 의대 편입 과정에 활용했다는 부분인데 두 논문을 확인해 보니까 논문의 주인공인 제1저자는 아니고 제3저자 이하 공저자의 이름이 적힌 정도긴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논문 중에 하나가 중국인 유학생이 원래 석사 학위 논문으로 낸 내용하고 똑같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거 표절 논문 아닌가 하는 의혹이 올라오긴 했는데
학위 논문을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이 논문이 석사 학위 심사할 때 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아니어서 담당 교수가 이 학위 논문을 가공해서 학술지에 제출한 행동 자체가 표절 논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고 석사 학위 취득에 있기 때문에 논문 교신 저자, 즉 담당 교수가 그 논문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서 학위 논문 나온 게 이전에 한 번도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게 아니라면 그걸 한번 가공해서 학술지에 내는 행동, 그것도 일저자를 바꿔서 내는 행동 자체는 표절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대학에서 교수 연구진의 연구 실적을 보는데 보통 학술지에 논문을 얼마나 많이 써서 냈냐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석사 논문 자체는 실적에 잘 안 들어가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논문을 발표하면 실적 인정이 추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실에서 그런 식으로 학위 논문을 그냥 일반 논문으로 바꿔가지고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제3저자로 넣어줄 만큼의 기여도가 있었느냐는 거죠. 근데 사실 제3저자 이하 저자들은 논문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실에서 연구학생 인건비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저자에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대학원으로 학생을 좀 끌어오기 위해서 저자에 올려주는 경우도 있죠. 물론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스펙 쌓기를 위해서 올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무조건 스펙 쌓기다, 실적 몰아주기다, 비리다라고 하기에는 정황만 있지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서 불법이라기엔 아직 좀 넘어간 상태예요. 그리고 남은 한 가지는 병역 문제인데요. 아들이 2010년에는 현역 2급이었는데 2015년에는 공익 4급을 받은 거죠. 그럼 어떻게 4급을 받았느냐? 진단서를 보면 뭐 요추 5, 6번 추간판 탈출증이다, 척추 협착이다 뭐 이렇게 적혀있고, 뉴스에서는 추간판 탈출증인데 왜 척추 협착이냐, 5, 6번 디스크라는데 요추 6번은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학력년에 잘못 쓰여서 위조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던데, 위조권은 뭐 병무청이 썼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 치고, MRI 판독지로는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 소견, 요추 5번, 천추 1번에 좌측 디스크, 좌측 다리 통증 이렇게 적혀 있어요. 디스크 보는 의사로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5번, 6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추간판 탈출인데 그 정도가 심하게 되면 척추협착이라고 써주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MRI 판독지만 봐가지고는 이게 지금 4급 판정을 받을 만큼 상태가 되게 안 좋다고 보기에는 좀 확실하진 않은데, 만약에 MRI 사진이 진짜로 심한 압박이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보이고 있다면 이 4급 판정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파서 공익 판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MRI, CT 사진에서 공익 판정에 합당한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공익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이에요. 머리를 뇌수술했는데 공익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소견에서 병역 판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4급이 될 수 있는 거지, 꼭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아도 가능은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진짜여서 그랬는지 백 써가지고 이렇게 뭐 위조해서 갔는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알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 MRI 사진을 봐야 가능하죠. 지금 와서 검사해봐야 그때와는 다르게 저절로 나아졌을 수도 있고 더 나빠졌을 수도 있고 그 당시 상황을 반영했으리라고는 보기 힘들어요. 근데 개인정보라 공개 못한다고 뭉 써버리면 알 길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게 부정이 아닐 수도 있는 단서가 하나 있긴 있는데, 병무청 진단에서는 저거 하나 가지고 바로 공익을 때리지 않고요, 한번 지들끼리 확인을 해줍니다. 그걸 확인하고 공익 판정을 내린 사실은 있으니까 MRI 사진이 없는 현재로서는 병역비리라고 물고 갈 증거는 없는 상황인 거죠. 또 디스크라는 질병 특징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진으로는 별로 심하지 않지만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안 아픈데 한번 검사해봤더니 수술할 정도로 되게 심각한 사진을 나타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디스크가 사진상 심하다고 다들 물리치료비 몇십만 원 써가면서 치료받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디스크 별거 없는데 진단서만 저렇게 써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만,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 불법이다, 부정이다, 입시 비리다 라고 딱 선언하기에는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충 쭉 논란을 훑어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걸 대놓고 뭐 비리다, 부정이다, 불법이다 요 말을 할 수는 없어 보여요. 편법이거나 뭐 혜택은 있을 수는 있었겠지. 나쁘게 보면 아무리 봐도 의혹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좋게 보자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뭐 괜찮다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건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니죠. 병원 고위급인 아빠 찬스를 써서 혜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뉴스로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병원장급인 아저씨가 뭐 평가를 하는 교수랑 만났다느냐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흥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특혜가 있었느냐를 꼬집는데 자꾸 불법은 없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분명히 뭔가 석연치 못한 점은 있습니다. 아빠 찬스 특혜가 아름아름 분명히 들어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선을 넘어서 불법이냐, 입학 취소하는 게 맞냐 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딱 짚을 부분까지는 아니지 싶어요.
핑계를 대거나 다른 말을 해도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고위공직자를 맡을 생각이었다면 논란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미리 했었어야 하는데, 이 아저씨가 이미 지금 이 논란은 엄청나게 퍼져서 난리가 났고 이미 사태는 또 글러버린 것 같고 나중에 결과가 어찌 나올지를 그냥 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조씨 아저씨는 아주 대단해요. 여기 뭐 대놓고 위조의 허위 스펙인데 다른 집을 지적하면서 막 문제가 있니 없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인 딸은 거의 뭐 부관참시 수준이 될 텐데. 아무튼간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